자, 이번 시간은 능동문, 사동문, 의미 비교해 볼게요. 사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 중에서 시키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능동문에 사용되는 어휘로는 하다, 사동문에 사용되는 어휘, 시키다가 있는데요. 공부를 하다, 운동을 하다, 주문을 하다, 노래를 하다. 이때 하다 대신 시키다를 사용합니다. 공부를 시키다, 운동을 시키다, 주문을 시키다, 노래를 시키다. 이때 하다는 능동이 되는 거고요. 시키다가 사용된 어휘, 그리고 이 어휘를 사용한 문장은 사동문이 되는 거예요. 능동은 여러분들이 가장 보통 만드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해요. 문장에서 주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 또 문장에서 주어의 의지로 하는 행동.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어요. 공부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갔다. 자고 싶어서 잤어요. 이런 문장에서는 주어가, 내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이런 문장이 능동이에요. 반대로 사동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행동. 우리가 시키다 라는 단어 아까 있었지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라고 해서 학생들은 숙제를 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세요 라고 시킨 거예요. 엄마가 자라고 해서 아이는 잤다. 영수가 조용하라고 해서 차홍은 조용했다. 이 문장에서 선생님, 엄마, 영수는 행동을 시키는 사람, 숙제를 냈다, 잤다, 조용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학생, 아이, 차홍이지요. 그래서 사동은 문장에 행동을 시키는 사람, 선생님, 엄마, 영수, 그리고 행동을 하는 사람, 정말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 사동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문장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라고 해서 숙제를 냈다. 엄마가 자라고 해서 잤다. 영수가 조용하라고 해서 조용했다. 학생, 아이, 차홍, 이 문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 문장을 보면 행동을 명령한 사람, 행동을 시킨 사람만 있지만, 그래서 능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숙제를 내다, 자다, 조용하다. 이 행동을 한 사람은 선생님, 엄마, 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엄마, 영수는 그냥 행동을 명령한 사람, 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한 사람을 찾으셔야 되고요. 명령을 한 사람 말고 행동을 한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 문장이 사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키다가 없는 문장도 있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였다. 엄마가 아기에게 옷을 입혔다. 엄마가 아기를 재웠다. 먹이다, 입히다, 재우다는 먹다, 입다, 자다의 사동 동사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사동으로 변하는 동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먹어, 입어, 자,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아기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엄마가
먹을 수 있게 도와줬고, 옷을 입게 도와줬고, 잘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먹다, 입다, 자다의 행동은 누가 해요? 아기의 행동이에요. 분명히 이 문장에서도 행동을 한 사람과 그 행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 문장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다, 입다, 자다는 엄마의 행동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제 아이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옷을 입으라고 아이에게 말을 했다. 아이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 시키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옷을 입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아이는 옷을 입었다. 도와주다의 의미가 있죠. 중요한 건 1번, 2번 모두 옷을 입은 사람은 아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엄마가 아빠에게 옷을 입혔다. 보통 이 문장 아빠는 어른이에요. 그냥 엄마가 이 옷을 입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 옷을 입었어요. 보통 1번의 의미를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2번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옷을 입는 것을 도와줬다. 그리고 아빠가 옷을 입었다. 아빠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2번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도 중요한 건 옷을 입은 사람은 주어, 엄마가 아니에요. 아빠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사동문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사동문은 똑같이 엄마가 옷을 입혔다 하지만 누구에게? 아기에게, 아이에게, 아빠에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첫 번째, 옷을 입게 한 사람은 엄마, 도와주든 명령을 하던 옷을 입으라고 한 사람은 엄마. 두 번째, 옷을 입다 이 문장의 동사는 엄마, 주어 엄마의 행동이 아니고요. 옷을 입다의 행동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기, 아이, 아빠. 이 사람들이 문장의 행동을 했어요. 이런 개념이 바로 사동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날마다 공부를 시켰다. 이때 공부를 시키다라는 건 공부해, 어서 해, 이렇게 말하는 걸 공부를 시키다라는 표현인데요. 엄마는 이 문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엄마는 날마다 영수에게 공부를 하라고 했다. 엄마는 날마다 영수에게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영수는 공부를 했다. 영수는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를 한 것뿐이에요. 이 문장에서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한 사람, 공부를 시킨 사람은 엄마, 공부를 한 사람은 영수. 사동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수는 공부를 했다. 이 문장만 보면 이 문장은 능동이에요. 사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방금 확인한 것처럼 엄마는 날마다 영수에게 공부를 하라고 해서 영수는 날마다 공부를 했어요. 이 문장에서 본다면 영수는 공부를 했다. 이건 능동이 아닌 사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배운 문장만 보면 능동문과 사동문을 찾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냥 영수는 공부를 했다. 초급에서 배운 이 문장만 보면 여기는 능동이에요. 하지만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고급에서는 사동과 능동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동인지 능동인지 찾지 마세요. 그냥 여기 1번이나 2번 같은 이 문장에서만 사동이구나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동문은 쉽지 않아요. 시키다를 사용한 사동문이 있고요. 되다를 사용하는 사동문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밤까지 공부를 시켰다. 학교는 공부를 하라고 했고요. 공부를 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동문이 되는 거고요. 아빠는 아이에게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시켰다. 아빠는 아이에게 운동을 하라고 시켰어요. 명령을 했어요. 운동을 직접 한 사람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동문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은 나를 회사에 복직시켰다. 이 복직시키다라는 건 일을 그만둔 사람을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 복직이라고 해요. 사장님이 복직을 시키려고 했어요. 다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복직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바로 사동이라는 거예요. 복직하다. 허락은 했지만 정말 일을 하는 사람은 나예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사동이라는 겁니다. 사동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